위태로웠던 자금 시장이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시장에 깔린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기준금리와 경기 침체 위협까지 더해 제2, 제3의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원 투입 속도를 높이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맥경화 자본시장 초비상 기획 마지막 순서로 김승교 기자입니다.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자본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투입하는 자금은 50조 원 이상.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6조 원 규모의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고, 이중 채권시장과 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이미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멈춰버린 자금 흐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0월 들어 장외 채권 시장에서 거래된 회사채 유통액은 약 7조 5천억 원으로 9월 대비 41%나 감소했고 8월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채권 발행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올해 초 60bp 수준에서 10월 135bp까지 수직 상승하는 등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국의 계획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과 국채 공급 축소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 매입 대신 투자를 마무리하는 북클로징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가게 되면 금리 더 오를 때 채권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가격도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뭐 잠깐의 어떤 채권 안정펀드나 정부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시장 안정에는 효과는 있는데, 뭐 올해 연말까지 보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동성 공급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정면 대치되는 부분이라 정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발동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제로금리와 유동성이 풍부했던 환경 속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야 시장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원 자금을 필요한 곳에 얼마나 신속하게 투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유동성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신속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용 위험이 아니라 유동성 위험 때문에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자금 공급, 유동성 공급을 집중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실 위험과 자금 경색,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국판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책의 키를 쥔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